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D-Day, 바로 오늘이 그날이네요. 출근은 하셨습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곧바로 격추를 시키겠다, 즉각 요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쪽을 겨냥한 것이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 쪽에 있는 괌을 지금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한 셈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식 일정을 다 비우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또한 북한 미사일 계속 검색하시면서 지금 HTS 앞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런 벼랑 끝 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어떤 그런 악재보다는 미국발 훈풍의 시장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네, 다우지수는 0.4%가량 오르면서 14,673.46에 마감했습니다. S&P 500도요, 1,568.61로 끝나면서 지난 2월에 어떤 고점을 장중에는 한번 벗기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은 다우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현재 나스닥은 약간 차트상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와중에 있습니다. 유럽도 대체적으로 올랐거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약간 하락했는데요. 자, 독일은 이제 121선까지 쳐져 있다가 지금 반등 중에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소폭씩은 올랐습니다. 영국의 제조업 경기 그리고 전반전을 끄인 산업 생산 지표가 의외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 덕분이기도 하지만요. 자,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도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니케이 상황인데요. 니케이가 5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도 오르네요. 13,300선이 이제 저희 방송 중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씩은 계속해서 니케이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중국 상종지수 한번 볼까요? 오늘 피치사에서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내렸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세 정도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3월달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게 나왔었죠. 2.1%. 지금 중국 정부의 물가 목표치는요, 맥시멈 3.5% 정도인데 지난달에 3% 초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2%로 곧바로 안정화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은 긴축의 고삐를 늦춰도 될 그런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뭔가 내놓는 대책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없기 때문에 시장은 모멘텀을 못 받은 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우리 증시 보실까요? 사실상 오늘 지금 시황 분석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야, 그죠? 어떻게 움직이든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화장실 다녀오시고 운동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934.25로 30선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전일 정말 쇼를 했었죠. 롤러코스터를 탔었고 장중에 1900선을 터치한 이후에 종가상 기관의 힘에 힘입어 1920선, 7거래일 만에 종가상 겨우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게 반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갭상승 출발했었고 오늘 1936선까지 올라가서 현재 30선 정도는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상에 약간 왜곡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가 부근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가 정도가 1933선, 시가가 이미 10포인트 정도 위쪽에 갭상승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왜 머물고 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아서. 자, 수급 한번 보시죠.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날, 쏘진 않았지만 외국인은 지금 189억 정도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머, 0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 정도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에 이미 외국인은 1000억도 안 되는 순매도, 그러니까 현물 쪽만 봤을 때는 매도 강도가 확실히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매수도 들어왔었다니까. 어쨌거나 덜 판다. 다들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겁니다. 거래가 당연히 많지 않겠죠. 혹여나 샀다가 북한이 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관을 일단 방어하고 있고 개인도 소폭 한번 좀 사볼까 정도의 수급만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한번 흐름을 좀 볼까요? 예, 코스닥이 나오고 있네요. 532.19 정도인데 오늘 강보합 정도에 출발을 했고요. 4포인트 정도. 지금 역시 코스닥도요. 지금 시가 부근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30선 정도에 이제 출발했었는데요. 코스닥은 거의 시가 부근에서 약간 더 위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현재 수급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자, 코스닥이 전일에 일단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소폭이지만 쌍끌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일, 그죠? 전일에도 사실 장중에 크게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종가상 쌍끌이, 오늘도 쌍끌이로 코스닥이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53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한번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삼성전자가 좀 조용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난립니다. 현대차가 1%, 모비스가 2%, 기아차가 1%대 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차가 다 움직이고 있고요. 전차가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차는 간다. 그리고 포스코는 3% 이상이나 오르고 있고 이것이 시가 정도입니다. 포스코도 갭상승 코스피가 출발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더 흐름을 볼게요. 자, SK하이닉스도 지금 28,000원대는 다시 찾았고요. 한국전력은 조금 처져 있습니다. 아직도 3만 원 부근에서 헤매고 있네요. 자, LG화학 3%, 현대중공업 2%. 자, 지금 보시면 조선 대장주, 철강 대장주, 그리고 화학 대장주가 다 2 내지 3%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오르고 있다는 사실. 삼성전자 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의 1등 대표주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등락을 크게 살펴보죠. 자, 이것이 이제 산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이제 나무를 좀 보여드렸는데 증권주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아마 포함되는 금융도 역시 상승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철강금속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 모두 다 괜찮고요. 운수장비 차가 좀 뜨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가 없는 이유는 오늘 몇몇 IT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조용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특징주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들썩이는 쪽 아마 태양광과 증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증권주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증권주가 왜 오르는지, 상승폭은 얼마인지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죠. 2% 이상 오르는 것이 하나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대우증권이 1% 그리고 3%가량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 있는 정도이긴 한데 아마 여기에 지금 차트가, 봉 차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약간씩 음봉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그랬는데 증권주가 왜 오르냐? 그냥 쉽습니다. 증권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대형 IB, 그러니까 대형 투자은행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이제 앞으로 이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는 쉽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IB 업무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현재 증권사들의 주가가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증권 10,000원 왔고 삼성증권 50,000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금리 인하되면 수혜주로도 증권주가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오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이어서 태양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주가 뜬다?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OCI가 2%대, 웅진에너지가 4%대, 그리고 SDN은 상한가에 이미 들어갔고요. 오성 LST도 만만치 않은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왜 오르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투자의 규제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중국에 다 쓰러져가는 파산 지금 절차에 이미 들어간 썬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인수는 아직 아니고요. 인수설이 나왔기 때문에 썬텍의 주가도 정말 해외 시장 쪽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태양광주도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OCI도요, 5%대 상승했었거든요. 지금 상승세가 다 사라들었습니다. 옆에 봉차트가 역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증권주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태양광 쪽이 더 빨리 이만큼 이렇게 출발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OCI는 155,500원, 오늘 고가가 16만원까지 갔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가가 좀 저가 정도의 부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살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그룹주가 좀 눈여겨보여집니다. 오늘 삼성하고 특허 소송 걸려있는 LG 쪽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것, 특별히 디스플레이가 꽤 많이 오르죠? 예, LG그룹주 가운데 특별히 IT 쪽 한번 집중적으로 모아봤는데요. 디스플레이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3만 원 찾아갔고, 자, LG전자가 3.7%인데 결국 삼성 쪽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LG 쪽이 방긋 웃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하나 보시겠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승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탑픽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자, 여기까지 와서 이번에 또 막히나 했었습니다. 82,000원대, 또 더 좀 봤었을 때는 83,000원대 정도였었는데, 자, 전일 이런 상승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LG전자가 결국 8만원대 다시 한번 내려가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어제 3%로 올렸고, 오늘 갭상승 동반하면서 3% 이상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매물대를 오늘 뚫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잠깐 전일 외국인이 산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일 기준입니다. 자, 전일 외국인이 조금 덜 팔았던 날 제일 많이 산 게 LG전자. 오늘 제가 방금 차트를 보여드린 종목이고, 그 다음 LG생활건강,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오늘 의미가 있는 상승세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상승폭은 디스플레이 쪽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바로 OCI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참 정보도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스닥 오늘 방산주와 경협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 리스크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본의 아니게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주목을 받고 있는 남한이라는 이유로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방산주 스펙코는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정도 오르고 있고,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혼조 양상이 비춰지는 겁니다. 뭔가 쏘면 찰실한 매물에 빠지든지 할 텐데, 지금 쏠 듯 쏘지 않아서 오늘도 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또 며칠 내에 쏜다 이러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찰실한 매물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아니야, 뭔가 북한이 뭔가를 하겠지 이러면서 매수가 여전히 유입되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고는 아주 독특한 흐름인데요. 자, 그러니까 개성공단 쪽에 기업을 갖고 있는 쪽 남북 경협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5% 넘게 오르는 이화전기, 8% 넘게 오르는 재룡산업. 사실상 그러니까 빅텍 등 스페코 등등 해서 방산주가 더 오를 것 같지만, 방산주는 이미 빨리빨리 꼬리를 내리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뜨는 쪽은 남북 경협주더라.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급격하게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그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거나 오늘은 의외의 그런 테마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잠깐 놓쳤던 것 같은데 환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환율은 오늘 1원 가까이 내리면서 1138원 50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전일에 나흘 만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1150원에서 1050원에서 1150원까지 거의 한 석 달, 넉 달 만에 100원이 올랐거든요. 이 환율에서 100원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잠깐 연봉으로 보시면요, 이게 몇 프로 오른 거냐면은 퍼센트로는 6%가 오른 겁니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원화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일 장중에 1145원까지 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값이 절하가 됐었었는데, 전일 결국 종가상은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빠졌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이제 충분히 북한 리스크가 반영됐음을 환시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하락폭도 많지는 않다는 거. 일단 환시장도 충분히 북한 리스크를 반영하긴 했는데, 여기서 진짜 미사일을 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환시장도 역시 주식시장처럼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추가 하락이 원달러 환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 팁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하나를 보고 시장 팁을 좀 드리죠. 뻔한 차트입니다. 바로 코스피 차트가 되겠는데요. 네, 전일 장중에 1900선까지 한번 갔었죠. 전일 장중에 저점은요. 정확히 보면은 1901.96이었습니다. 근데 종가상 1920선 만들어 놨었고, 어지간히 이 정도 라인에서 끝냈습니다. 전일 종가는 오히려 플러스였죠. 소폭이지만. 오늘 갭으로 출발하면서 이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전일의 이 1900 이 부분이 바닥일까라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가 이 PBR, 그러니까 장부가치 이하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PBR 1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적용했을 때는 현재 그 지수대가 코스피로 1900인데 한 번도 그런 규칙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깨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어제도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북한 관련 리스크를 역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PBR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치, 지지라인 1900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바닥권에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수급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잠깐 수급을 좀 보죠. 지지가 어느 정도 됐지만 향후에 또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현재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지 않죠. 11시 반 때 많이 팔았을 때는 얼마까지 팔았다? 2천억 이상도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모든 주체가 다 좀 조용하다. 그런 분위기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전일처럼. 자, 일별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급격한 매도가 나왔다가 전일 800억도 채 안 되는 순매도로 급격히 매도가 줄고 LG그룹주 2등주를 싹쓸이 담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북한 관련해서 조금 몸을 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보 빠른 외국인들은 뭐 과감하게 던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 이슈에서도요. 근데 오늘은 뭔가 진짜 북한이 확실히 정보를 빼내기도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 해킹이나 할 줄 알지. 지금 200억 정도 가까이나 순매도 하고 있긴 한데 역시 매도 규모는 적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근데 문제는 선물 매도가 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물을 좀 적게 팔 때, 그렇죠? 선물도 같이 좀 사주든지 적게 팔면 좋은데 선물을 매도 치면서 현물도 적게 사는 여기서 뭔가 좀 찜찜한데 오늘은 일단 모두 다 정중동의 그런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을 잘 보면서 북한 이슈도 같이 챙겨야만 하는 시점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지지력 1900에 대한 믿음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눈을 들어보니 오늘 북한 미사일 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뉴스인데 옵션 만기가 걸려 있습니다. 옵션 만기는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 옵션 만기 때 변동성이 이때까지 컸던 것을 감안해보면 최근에 변동성도 조금 여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조금 정말 오래간만에 선물 쪽의 차트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선물 차트 5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5분봉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시가가 255.00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뺐었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지금은 어떻죠? 255.30 거의 시가 부근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 지금 잠깐 선물 쪽의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이 매도 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선물 모두 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북한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하방에 베팅을 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될 걸 라고 하면서 매수로 다시 반대 포지션을 잡는 모습인데요. 자, 어쨌거나 만기 때는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장주의 변동성은 훨씬 크겠지만 결국 오늘 시가와 선물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옵션 만기 전에 큰 변동성에서 내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변동성을 즐길 구간일까요, 굳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배팅은 조금 자제해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태양광과 오늘 증권주가 반짝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 가는 걸까? 시장도 가고 태양광도 가고 화학주도 가고 철강주도 가고 자, OCI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OCI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어째어째 조금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간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2월 후반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쭉 빠지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에 와 있는 OCI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4만 원, 15만 원대. 오늘 드디어 아주 쬐끄만한 이런 갭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마저도 상승폭이 지금 줄고 있어서 음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생각해보면 전일에는 신저가였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필이면 OCI가 신저가일 때 버핏이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뜬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이런 종목을 이제 따라 들어가면 당장 오늘부터도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양광은요, 업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히려 폴리시리콘 가격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재료는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고 살 수도 있지만 버핏이 중국 업체를 인수한다고 해서 업황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글쎄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고요. 자, 증권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자, 이렇게 많이 빠졌던 대우증권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셨었는데 웬걸요, 올 들어서 한 번도 이 올 초에 이 가격대까지 온 적이 없고요. 102,000원대 정도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4월 들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또한 수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증권주는 추세적으로 보면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저평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손을 대느냐 이거죠. 이번에
자본시장 그런 개정법 수정안이 이제 좀 통과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정말 증권사에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증권주도 추격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 박수를 보내겠지만 이제 신규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증권주도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같은 날에도 IT 부품주, 제약, 바이오 등등은 아주 잘 가거든요. 잠깐 코스닥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코스닥 차트입니다. 얘기만 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하는데, 자, 코스닥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샀었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었죠? 파란 선 바로 밑이었습니다. 510몇 선까지 가면서 장중에 이렇게 밀렸었는데 종가로 플러스를 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누군가 샀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이쯤 녹색 선에서 마무리시켰습니다. 누가 샀죠? 외국인과 기관.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릅니다. 누가 샀죠? 외국인과 기관. 자, 어제 있는 그 수급이 굉장히 좀 본직한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이 기관보다 코스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일 수급을 잠깐 코스닥을 좀 보면요. 자, 이제 외국인이 전일 388억 샀습니다. 그 전에 367억 매도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은 매도여서 걱정을 했었었는데 전일에 그 이상을 사면서 모든 그런 수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어제여서 오늘 역시 이틀 연속 외국인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결국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꺾였을 때 가장 많은 우려를 샀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수급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4년 내 최고치를 찍었을 때 코스닥의 수급이 변했기 때문에 가장 큰 코스닥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코스닥이 수급이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반작용으로 똑같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있었던 것은 뭐 특별한 종목이 올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코스닥은 한번 단기 바닥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목이겠죠. 실적이 되고 특별히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추세가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물론 금통위도 내일이지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반드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자세는 조금은 리스키해 보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 팔로우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함경남도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10일 강원도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뿐 아니라 함경남도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이 추가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식별된 차량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에서 15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무수단,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동부 해안선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미 액체 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발사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은행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접속 기록과 악성 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접속 경로 추적 결과 지난 2월 하순 북한 측이 우회 접속 경로를 통해 피해 업체에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이 그간 수십 종의 악성 코드를 유포 활용했고 이 중 일부를 이번 공격에 재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45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매월 감소했으며 올해 2월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실업률은 3.5%로 작년 3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대가 12만 4천 명, 30대는 1,000명 줄어든 반면 50대 취업자는 21만 3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 투자를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주식 투자액은 12억 6,65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 투자액의 42%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쏠렸습니다. 이 ETF는 엑손모빌,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등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연초 이후 8일까지 수익률이 10%를 넘어서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마이너스 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증시 다음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큰 곳은 홍콩 증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홍콩 주식 투자액은 3억 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 우량주인 넥슨과 도요타 자동차, 스미모토 미쓰이 금융그룹 등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증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내 증시가 엔화 약세와 북한 리스크로 고전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 등의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영국의 모바일 프린팅 분야 업체인 소프트웨어 이미징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한컴은 이번 지분 인수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제품인 싱크프리와 한컴 오피스 등 주력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컴은 지난해 국내 디지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이지포토 사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LTE 스마트폰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첫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LTE를 출시한 이후 18개월 만으로 약 10초에 한 대꼴로 LTE폰을 판매한 셈입니다. LG전자는 앞으로 LTE 제품 시장이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보고 기존의 옵티머스 G 프로와 옵티머스 뷰 시리즈 등 최고급 제품 외에도 옵티머스 LTE3 등 고급형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드업만 하는 KB 국민카드가 지난해 시중은행을 제치고 처음으로 체크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 실적은 국민카드가 18조 4,900억 원으로 NH농협은행을 앞질렀습니다.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1위 농협은행을 추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드러그스토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롯데는 드러그스토어의 브랜드명을 롭스로 확정하고 관련 도메인 등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롭스 1호점은 홍대점으로 결정됐으며 다음 달 중순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롯데는 서울대 입구와 강남역에 2, 3호점을 연달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드러그스토어 시장 규모는 한 해 2,500억 원으로 현재 업계 1위는 CJ 올리브영이며 301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코롱이 운영하는 W스토어는 116개, GS 왓슨스는 8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세계, 농심, 삼양 등이 드러그스토어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이번 롯데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4월 1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